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삼성이 꺽 먹고 알 먹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등 메모리 기업이 연일 상종가입니다. AI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해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결국 AI 시대라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술의 진보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프로세서 따로, 메모리 따로 이런 시대가 아닌 것이죠. 너무도 많은 데이터를 가부하가 걸리는 것 없이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메모리가 일정 부분 프로세서 역할을 맡아줘야 합니다.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의 기능을 뛰어넘어 보다 능동적인 소자로서 거듭나지 못하는 메모리는 AI 시대에는 외면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AI 인프라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이 메모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AI는 메모리 중심 컴퓨팅, 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 AI 인프라의 주된 병목도 이제는 메모리가 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에 쓰이는 메모리 포트폴리오도 갈수록 다원화되는 추세죠. HBM이 주포라고 한다면 DDR, LPDDR, GDDR도 AI 서버에 활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HBM도 6세대인 HBM4부터는 연산까지 일부 맞는 이 커스텀 HBM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서 역할을 일부 메모리가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엔비디아 GPU, AMD GPU, 스타트업 NPU에 따라붙는 HBM의 사양이 모두 조금씩 다른 것도 큰 특징입니다. 표준 칩이 아니라 커스터마이즈드 칩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다시 한기하는 이유는 메타 때문인데요. 메타는 현재 지금 AI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그 메타 관련 눈에 띄는 소식이 많았는데요. 엔비디아에 이어서 AMD와도 잇따라 메머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에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메타는 자신이 직접 설계한 미티아란 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않는다는 투자 철칙을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엔비디아와도 역대급 계약을 맺고 또 AMD와도 그런 비슷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칩도 포기하지 않는 경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 메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초대형 데이터 센터 운영 업체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엔비디아에 대한 종속이죠. 엔비디아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AI 모델 학습에는 수십만 개의 GPU가 필요한데 한 회사에만 의존했다가는 생산 차질이라도 생기게 되면 메타의 AI 서비스 전체가 멈추게 되는 불상사가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는 엔비디아 최신 GPU 블랙엘과 차세대 GPU 루빈 등을 수백만 개 도입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죠. 더 놀라웠던 것은 엔비디아 CPU 그레이스가 이번 메머드 계약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CPU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AMD의 서버 CPU 브랜드인 에픽 CPU도 아니고 그간 서버 CPU에서 왕자에 앉아 있었던 인텔의 제온 CPU도 아닌 엔비디아의 그레이스를 선택해서 화제가 됐던 것이죠. 대규모 데이터 센터 사업자 중 엔비디아 CPU를 단독 서버용으로 쓰는 건 메타가 처음이라 더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나오기 또 무섭게 메타는 이번에는 AMD와도 계약 체결 사실을 알렸습니다. AMD와 맺은 계약 규모는 6GW급 데이터 센터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GPU 공급인데요. 특히 이번들이 또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은 AMD 지분을 최대 10%까지 확보할 수 있는 워런트 주식 매수 청구권이 메타에 주어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메타로서는 AMD 칩 설계 단계부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고 AMD 주가가 오르면 투자 수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반자체 칩, 세마이 커스터마이즈 칩을 만드는 효과를 메타가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메타가 AMD의 칩을 사주는 대가로 AMD 지분을 확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종의 순환형 거래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AI 투자 거품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메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AI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 갈래 길을 동시에 터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게끔 만든 것이죠. 엔비디아 GPU로 하여금은 최고 성능을 확보하고 AMD GPU에 투자한 이유는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고 자체 칩, 미티아 칩으로부터는 내부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이 방법을 쓰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메타의 자체 칩은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추천 알고리즘이나 이미지 처리 같은
메타에 특화된 서비스 운영에 최적화하는 용도입니다. 무엇보다 직접 만든 칩은 전력 효율이 압도적이라 운영비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메타의 결정을 앞에 놓고 삼성 관점에서 메타의 전략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메타의 엔비디아, AMD 자체 칩 병행 전략은 삼성에게는 한마디로 거대한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그 HBM과 파운드리, 위탁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독보적 위치에 있다는 생각인데요. 일단 그 HBM에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메타가 자신의 서버에 GPU를 엔비디아 것을 쓰든 AMD 것을 쓰든 아니면 자신이 직접 설계한 칩을 쓰든 반드시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성능이 가장 중요한 곳에 쓰일 엔비디아 GPU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삼성의 HBM4가 들어가는 것이죠. 특히 AMD의 메타 계약으로 AMD 딜의 수혜도 가능합니다. AMD의 최신 GPU에는 삼성의 HBM4가 당연히 탑재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바로 HBM4의 특징인데요. 이제는 커스텀 사양이 됐죠. 엔비디아용 HBM4, AMD용 HBM4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조금 스펙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삼성이 엔비디아와 AMD에 공급할 차세대 메모리 HBM4는 각 고객사의 칩 설계 방식에 따라 커스텀 사양으로 차별화됩니다. 엔비디아는 압도적인 영상 능력을 중시하는 만큼 삼성의 HBM4는 속도 면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AMD용 HBM4는 에너지 효율, 전성비가 핵심입니다. 삼성은 AMD 칩 구조에 최적화하면서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도 대역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특히 그 HBM4부터는 메모리 업체가 직접 베이스 다이, 로직 공정 일부를 담당합니다. 삼성의 경우는 파운드리도 하기 때문에 이 4나노에서 직접 베이스 다이를 제작하는 것이죠. 메모리 따로 파운드리 따로 하는 하이닉스와는 접근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은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와 AMD의 맞춤형 HBM4를 공급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넓히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메타가 엔비디아 GPU, AMD GPU를 동시에 다 사들이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HBM4를 통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 메타의 자체 칩인 미티아 V3에도 삼성의 HBM3E가 대량 탑재됩니다. 메타가 자체 칩 비중을 높일수록 삼성은 하이닉스와 경쟁하면서 메타에 직접 메모리를 납품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그 메타의 자체 칩을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그 메타의 자체 칩은 TSMC가 주로 만들고 있는데 삼성 파운드리의 전환점이 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TSMC 설비 부족 때문에 메타가 TSMC의 물량을 맡기기가 점점 쉽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TSMC의 3나노 공정은 이미 그 엔비디아와 애플이 꽉 잡고 있고 메타가 원하는 물량을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메타가 공급처 다변화를 외치면서 삼성의 2나노 공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메타가 엔비디아, AMD의 엔비디아와 메가딜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상대적으로 메타의 자체 칩 볼륨이 줄어드는 점도 삼성 파운드리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TSMC로서는 일단 자신에게 많은 물량을 맡길 수 있는 편리스부터 챙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타 입장에서는 삼성의 파운드리 실력이면 충분히 자신의 소규모 물량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